637번에 이 좌표 평면에서 곡선이라고 되어 있고 유리 함수식 하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x절편, y절편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이런 단어를 또는 이런 문장을 처음 보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세 개의 점의 좌표를 구해 놓고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조건 써주시면 돼요. 어느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든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뜻이잖아. 자, 그럼 A, B, C를 다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지만 한번 봐볼게. 일단 A점은 X절편이에요. 우리 X절편은 Y에다가 0 넣어서 계산하는 거잖아. 만약에 Y에다가 0을 넣으면 X-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플러스 1을 넘기면 X-2분의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 대각선끼리는 항상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x-1을 위로 올리고 마이너스 1을 아래로 내리면 마이너스 1분의 k, 즉 마이너스 k 될 거고, 따라서 이때 x는 2-k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a점은 x절편이니까 2-k,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y절편을 찾으라는 거니까 반대로 x값에다 0을 넣어보는 거야. x에다가 0을 넣으면 y는 여기다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b점은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b좌표가 될 거고, 마지막에 c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점근선의 교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점근선은 확실히 나왔거든. 지금 여기서 x에 관한 점근선 뭡니까? x점근선? 이고 y점근선이라서 그냥 2,1이다 이렇게 순서만 지켜서 써주면 그게 점근선의 교점인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점의 좌표는 다 찾았고요.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든 뭐 이거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든 기울기가 같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A, B 사이의 기울기 가볼게요. X좌표끼리 뺀 거분의, 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요. 그러면 K-2분의, 얘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보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야.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A와 C로 갈까?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보면 K분의 1 이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A와 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K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수식 나올 때 그냥 가장 유명하게 많이 쓰는 게 대각선끼리 곱은 같다, 이걸 제일 많이 쓰잖아, 계산 스킬로.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 갈게요. 일단 여기 대각선끼리 곱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플러스 k는 이쪽 대각선에 곱 보면 k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kk 없어지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k 제곱은 4가 되면서, 따라서 k는 뭐가 될까? 뿔마 2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k가 음수라고 말이 나왔거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637번은 그냥 차례차례 그냥 단계를 해결하다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였고, 638번이 가볼 건데 이 두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이라는 거야. 근데 아시겠지만 점근선은 x점근선은 x축의 수직이고 y점근선은 y축의 수직이다 보니까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체가 모양이 직사각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삼각형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점근선을 한번 써보자. 이 점근선 x는 a, y는 가 될 거고, 얘는 x는 y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양수 a라고 나와 있지만 얘랑 얘 사이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모양만 상상해 보면 여기 2가 어딘가에 있는데 뭐 a도 어딘가에 막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뭐 y는 이 점근선은 이거 있고 얘는 확실하게 근데 음수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어. 얘네들이 둘러싸여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3이라는 거, 이런 느낌이죠. 그럼 결국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3이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가로의 길이는 이거 두 개의 차이잖아요. 차이.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절대값 써주셔야 돼요. 표기상에 오류가 없으려면 뭐가 더 크고 작은지 모르니까 절대값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y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게 얘가 더 큰 수고 얘가 더 작은 수일 거야. 왜냐면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a는 그럼 음수일 테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세로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이므로 괄호치고 2 플러스 a가 되면서 그게 넓이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괄호를 그냥 벗겨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어나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a-2 뒤에 거도 순서 바꿔서 a 플러스 2는 3 이렇게 나오면서 a제곱 마이너스 4는 3. 따라서 a제곱은 7이므로 a는 뿔마 루트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문제를 풀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답이 하나 나오지. 일단 루트 7이다 이렇게 a 값이 하나 나와요.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양수인 건 알겠고 근데 이게 만약에 2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절대값이 나올 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거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한 게 3이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는 3이니까 a제곱은 1이다. 그럼 a는 뿔마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속하는 a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속하는 모든 양수 a 값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정답은 루트 7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보통 애들이 그 문제 풀 때 이런 거 그냥 대충 지나치죠. 절대로 절대값을 씌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a 값의 곱이 아니라 만약에 합이었다면 이거 대충 절대값 안 씌우고 무조건 괄호로 쳐서 풀었으면 답이 하나만 나왔을 수도 있거든. 그럼 합이나 뭐 이런 여타 다른 문제로 문제가 바뀌었더라면 답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열을 따질 수 없을 때는, 그냥 여기는 제가 왜 절대값을 안 씌워서요? 여기는 누가 봐도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는 게 맞으니까. 우리가 둘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보면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걔는 절대값을 안 씌워도 문제가 없었는데 a-2는 절대값을 안 씌우면 풀이상의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639번에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근데 여기 점근선 한 번만 따져보고 갈게. 일단 여기 x점근선은 얘 0 되는 값이니까 뭐예요? x점근선? a분의 1이고 y점근선은 뭘까요? a분의 b가 됩니다. 근데 지금 x점근선이 y축에 비해서 살짝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얘가 양수이다. 따라서 얘가 양수라는 건 소문자 a가 뭐다? 양수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이 x 점근선이 y축보다 오른쪽에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졌겠죠. 양수니까. 괜찮아요? 그럼 일단 a가 양수인 건 알았어. 근데 y 점근선도 보면 x축보다 살짝 위에 있잖아. 그럼 얘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b 값도 양수야 음수야? b도. b도 양수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일단 마지막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분자 분모에 넣어 볼 건데 얘가 0 되는 값이 a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a분의 1을 여기다 넣어 보면 a분의 b 플러스 c 되는 거 맞아? 근데 방금 이거 a랑 b가 둘 다 플러스 값이었고 여기서 c까지 더한 건데 결국에 얘가 뭐가 된 상황이죠?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졌네?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 자체가 0보다 컸나 봐. 근데 아직까지는 C가 꼭 양수일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C가 음수였었어도 이건 충분히 양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C까지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기억 어때? 기억은? 맞아요. 니은은요? 그럼 디귿이 C값을 결정하는 게 이 그래프의 위치가 아니라면 또 하나 따져볼 수 있는 마지막 요소, 바로 Y절편을 한번 가볼게요. Y절편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상에서 Y절편이 여기 있거든? 근데 어디까지나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올라가 있잖아. 그 Y절편이 양수라는 건데 Y절편은 X값에다 0을 넣는 거다 보니 이거 자체가 곧 Y절편이에요. 즉 한마디로 마이너스 C가 Y절편이란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대. 그럼 이거 C가 뭐였다는 거야? 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그럼 정답은 기역 디귿.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 1, 3, 4분면에 그려졌다라는 그 위치로 파악을 해볼까 싶었는데 그걸로는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 만약에 얘가 A분의 B가 플러스 5고 C가 마이너스 3이었었어도 양수는 될 수 있고 플러스 3이었었어도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힌트가 없길래 그러면 Y절편을 따져볼까?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틀어보는 거죠. 자, 640번에 볼 건데 두집합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집합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때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것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바 앞에 순서상 x, y로 나온 것은 그래프라고 읽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인 거야. 뒤에 있는 저 분수식의 그래프. 그럼 얘의 그래프랑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소일 때 한마디로 만나지 않을 때 K값의 범위를 찾아주라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여기 점근선 한 번만 보시면 이거 X점근선 1, Y점근선 2고 1 대입하면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여기 0,1을 항상 정점으로 하고 기울기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아이라서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원래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럼 그 전에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닿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닿는다. 이 닿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서 첫 번째로 닿는 부분을 찾는 게 우선이야. 그럼 닿는 부분은 얘랑 얘를 일단 갖다가 놓아. x-1분의 2x-4와 kx 플러스 1을 일단 갖다가 놓아. 그리고 얘 밑에 있는 얘를 올려. 그러면 2x-4는 kx 플러스 1 하고 x-1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얘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k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kx 플러스 1x인데 얘 이항할 거 생각하면 마이너스 1x. 그럼 상수항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넣은 거면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괜찮아요? 근데 얘가 언제 판별식이 0이 되는지 이걸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지점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러면 판별식 갑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는 0이 되는 순간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은 0이죠. 대각선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렇지 허그는 아니에요. 얘 지금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든요. 그럼 근의 공식 갑니다. k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앞에 거 써진 거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이거는 5 뿔마 2루트 6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울기가 5 플러스 2루트 6일 때는 뭔가 요쯤에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고 기울기가 5 마이너스 2루트 6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언젠가 이렇게 접할 때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양쪽 경계에 등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등호 있으면? 안 되죠. 등호 있어버리면 그 순간에 교점이 하나가 생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소가 되려면, 즉 두 그래프가 아예 안 만나려면 그 기울기의 범위가 밑에 쪽에서 접할 때랑 위에 쪽에서 접할 때 그 사이에만 지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만날 거라는 거지, 그래프가. 그래서 경계가 되는 숫자를 먼저 찾고 마지막에 그 부등호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유리함수 fx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라고 했는데 그 gx를 평행이동하면 fx가 다시 겹쳐질 수 있겠대요. 그러면은 역함수식 한 번만 구해볼까? 이거 gx 역함수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혹시 바로 말할 수 있나요? 뭐 분해? 분해. 분자는 어떻게 될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 오른쪽 아래 대각성분에 있는 숫자들을 위치와 부호를 바꾸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4분의 분모 0 되는 감 들어가면 5 되고 점근선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였었어도 x-1분의 5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게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거라는 확신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k 숫자가 똑같으면 언젠간 평행이동하면 무조건 겹쳐집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평행이동할 때 특히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래프 식으로 추측하기보다는 점근선의 교점으로 보거든요. 원래 있는 게 1,4인 거고
gx가 4,1인 거잖아. 맞아? 그럼 4,1을 어떻게 이동하면 다시 1,4가 되냐 이거. 부호를 바꿔서 식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아. 자, 그러면 4,1이었던 i, gx의 그 점근선에 교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뭔가 점근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도 같이 이동할 거 아니야. 걔가 언젠간 다시 1,4가 됐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x축 방향 m으로 마이너스 만큼, y축 방향으로 n은 3만큼 간 거야. 그래서 n-m은 3-마이너스 3이라서 정답은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평행이동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이었었을 때는 원의 중심으로 보는 게 빠르고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였으면 꼭지점의 좌표로 보는 게 빠른 것처럼 유리함수였다면 평행이동 볼 때 조금 빨리 보고 싶으면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로 보는 게 좀 더 빠르죠. 아니면 그냥 점근선 자체로 보던가. 점근선 자체로 본다고 해도 얘 지금 x는 1 점근선이었다가 여기서 x는 4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시선이 x는 4였다가 x는 1로 이동한 거거든. 지금 gx 그래프를 이동해서 fx로 옮기고자 하는 거니까 x는 4였던 애를 x는 1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642번 문제부터 한 번만 가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에서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y는 x분의 k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B, C라고 하자. 삼각형 ABC 넓이가 50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그 순서상 그러니까 좌표를 안 놓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죠?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나 순서상을 놔봐야겠다. 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순서상 놓을 때 보통 우리가 1, 4분면의 점 중에서 원점과 제일 가까운 점부터 놓는 게 일반적이기에 저희가 A라는 점을 A, A분의 1이라고 한번 놔보려고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C라는 점은 이거 지금 평행하다라는 말 괜히 준 거 아니야? 한마디로 X좌표 똑같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A, 는 써주시고 Y좌표 어떻게 두실 거예요? C점 좌표 두실 때? 오케이, A분의 K라고 두셔야 됩니다. A분의 K. 그 다음에 B점 좌표 갈 때 얘랑 얘는 또 Y좌표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B점의 Y좌표는 A분의 1, 그쵸? 그러면은 X좌표에 뭐가 들어갔길래 Y좌표가 A분의 1이랬냐? 잠깐 넣어볼게. Y좌표 A분의 1. 그럼 대각선끼리 곱은 같다. 그럼 X는 AK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다 AK를 넣었으니까 K 약분돼서 A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잠시 숫자 계산한 거니까 다시 지울게요. 순서상만 놓을 수 있으면 다 끝난 것 같아. 삼각형 넓이가 5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에 관한 식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길이 갈 건데요. 밑변 길이는 X좌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로의 길이는 항상 X좌표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AK에서 A를 빼면 되니까 좀 예쁘게 쓸까? A 묶어서 이렇게 쓸게요. 이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쓸까요? 세로의 길이는? 그치. 오히려 Y좌표의 뺄셈이라서 곱하기 A분의 K-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Y좌표의 차이야. 괜찮아? 그게 뭐랑 똑같다? 50이랑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없애고 2 올라가면 K-1의 완전제곱이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K-1의 완전제곱이 100이다. 다 풀어헤치지는 말자. 그 중3풀이법 중에 제곱근이한 풀이법으로 갈게. 너를 제곱한 게 너라면 원래 K-1은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마십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 K가 11이던가 또는 마구였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K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기 K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K 값은 뭐다? 11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643번에 함수 y는 fx가 식이 x-6분의 a 플러스 b거든? 근데 일단 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뒤에 잘 봐봐. 요런 식이 하나 나왔네.
근데 심지어 이것도 약간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여기서 잠깐만 멈춰볼게. 이거 지금 거대한 절대값 씌운 거잖아. 여기 x 자리에만 띡 이렇게 씌워진 절대값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배웠던 거 잠깐 복습 좀 하자. 잠깐 복습.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두 가지 이 책에서 저번에 설명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래프랑 y는 그냥 x 자리에만 절대값 기호 들어간 거 있잖아. 근데 보통 이 창에는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게 숨겨놓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거 얘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쵸? 부활시키면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르지. 어떻게 달랐지? 일단은 절대값 기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1과 2에서 그래프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 그리고 나서 이걸 뭐 하면 돼? 얘들아? 얘를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돼. 이게 거대 절대값이었어.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 생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거대한 절대값이 씌웠는데 y가 음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y의 음수인 그래프를 접어 올린다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오히려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냥 멀쩡한 그래프 먼저 그린 다음에 어디를 살려? 이번에 절대값이 지금 딱 x에만 씌워져 있으니까 x가 양수인 쪽 그래프만 그려. 그리고 오히려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켜라. 이게 x에만 씌워진 절대값 함수 그래프 특징이었어. 괜찮아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잠시 알고는 있으셔야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문제로 내려가 볼게. 그럼 일단 복습은 됐어. 아, 거대 절대값이니까 뭔지 모르게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접어 올린 것 같은 그래프였어. 근데 그게 갑자기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더래. 그래프 모양이. 무슨 말일까? 그럼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정리 좀 할게. 식정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f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야 x 대신에 너 x 플러스 a 좀 넣어봐니까 그냥 식 진짜로 그대로 x 더하기 a 마이너스 6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일단 쓰라는 거야. fx 플러스 a는 그냥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뒤에 원래 있었던 거 2분의 a.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fx라는 그래프를 x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쪽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하라는 느낌이라서 식을 진짜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 생각 한번 해보려고 잘 봤더니 얘 지금 점근선이 x점근선은 여기가 0 되는 값이고 y점근선은 그냥 얘 자체가 y점근선인 거잖아. 맞지? 생각해봐. 접어 올렸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럴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도대체 어떤 그래프가 접어 올렸을 때 y축 대칭이 될 수 있을까? 지금 k 자리에 있었던 a도 몰라, 얘도 몰라, 얘도 몰라. 심지어 문제에서 그냥 a가 0이 아니라고만 나왔을 뿐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조차도 없었잖아요. 그쵸?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 태초로 돌아가서 아무 그냥 유리함수를 그냥 그려봤어. 심심하니까. 이게 문제가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거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대 절대값 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y축보다 양수인 데는 그대로 그려. 근데 여기 지금 y축 밑으로 내려간 걸 접어 올린다. 이게 절대값 함수 그래프라고 했잖아. 접어 올리는 거. 얘가 y축 대칭이야? 전혀 아니잖아. 뭔가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포개어져야 된다라는 느낌이잖아. 그럼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평행이동이 많이 되어 있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아. 어떤 그림이어야 y축에 대해서 접어 올렸을 때 완벽하게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처럼 나올 수 있을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처음에 애초에 어떤 그림이었어야 돼? 대충이라도. 그러면 또 나름의 자기 연습장에다가 그려보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뭐 요렇게 있었다. 뭐 x점근선은 y축 그 자체였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렇게만 그려진다고 해도 아까보다 조금 더 그래프가 얌전해졌잖아. 그래도 이거 안 되지 않아? 이거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이게 서로 좌우 대칭은 아니잖아. 완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냥 가장 기본형의 형태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데도 평행이동하지 않고 그냥 아예 태초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원래 그래프 자체가 그냥 딱 이렇게만 그려져 있었어야 이거를 x축, 본래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렸어도 그냥 이렇게 되고 끝 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서로 좌우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심지어 y축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문제 해석 안 되면 풀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를 해석해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그럼 정근선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정근선 적어보면 x는 하고 이게 0 되는 값이니까 부호 바꿔서 적을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정근선이었고 y 정근선은 b 더하기 2분의 a가 y 정근선이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냥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구나. 그냥 이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었던 거야. 숫자 계산 마무리하면 일단 a는 뭐 나와요? a는? b는? 맞아요. b는 마삼. 그러면 원래 식으로 되돌아가서 fx식 완성됐고 문제에서 f-3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숫자 계산 지금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답 몇 번 나와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느끼겠지만 단순히 내신 문제 스타일 아니죠. 그냥 그때그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를 어디서 봐서 푼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시험지에 그려보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접어 올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지워보고 그려보고 지워보고 그려보고 하다가 근데 너무 힌트가 없었잖아. 너무. K도 부호도 안 나오고 그냥 얘 정근선도 미지수고 얘 정근선도 미지수라서 굉장히 태초의 모습을 생각했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적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실력 업 파트니까 나중에 한번 표시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644번 문제를 한 번만 갈게. 유리함수 이것의 그래프의 한 점 P에서 근데 잘 봐봐. 여기 유리함수라고 하고 눈길을 봤는데 여기 정의역이 조금 제한돼 있네? 그래서 왜 제한이 있지 싶어서 그냥 그래프 잠깐 그릴게요. 이거 x점근선 어떻게 나와요? x점근선? 2, 근데 이게 원래 x점근선도 2보다 크거나 같았고 y점근선도 2보다 크거나 같았고 심지어 k값이 1이라서 양수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원래 요렇게랑 뭐 이렇게 그려줬었어야지 정상이거든 원래는. 근데 여기 요쪽 왼쪽 그래프 안 그리려고. 왜? 문제에서 정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 그리라고 말이 나와 있었어가지고 왼쪽은 아예 안 그리려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튼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대. 여기 점 P가 있나 봐. 그럼 점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하겠대. 여기랑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 근데 그때 PA 길이와 PB 길이의 최소값을 M, 그때 점 P의 X좌표를 P. 근데 우리가 계속 제가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뭐의 최소값 하면 지금까지 또 배운 개념 중에 2차 함수 최대 최소 아니면 산수의 기하밖에 없잖아요. 혹은 코시-슈바르츠. 그렇기 때문에 식을 대충 세워보고 느낌을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한 문제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였을 건데 만약에 뭔가 양수 조건에 분수 형태가 나온다든지 뭔가 역수를 취하는 식이 나온다 하면 산수의 기하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눈 한 번만 받아줘요. 자, 그러면 좌표를 놓자. 일단 식을 세워야 되니까 저 그냥 얘를 a, a-2분의 2a-3이라고 한 번만 써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PA 길이는 어떻게 나와? PA 길이, 여기 길이. 그냥 이 좌표에 Y좌표가 PA 길이가 될 거고 PB 길이는 이 좌표에 X좌표가 PB 길이가 되겠지. 괜찮아? 그럼 써볼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느낌이면서 절대로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식의 형태가 나와버렸고 얘가 심지어 제가 지금 이 X좌표를 A라고 놨으니까 A가 이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 당연히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라는 확신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산수유기하겠다. 그런데 이 상태로 산수유기를 쓸 수가 있냐고. 쓸 수 있어요? 제가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선생님 여기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얘 마이너스 2 쓰고 얘 플러스 2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여기 분자에 또 다른 미지수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아무리 이거를 서로 이렇게 맞춰놓는다고 한들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하고 이거 곱하면 여기 또 변수가 생기잖아. 이게 지금 안 사라지잖아. 맞아? 그래서 약간 식변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식변형은 당연히 표준형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함수할 때 했던 그거 하겠다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봐. 그러면 a-2하고 여기 지금 비율관계가 2였으니까 점근선 밖에 2로 빠져야지. 그치? 그 다음에 분모 0 되는 값 대입하면 여기 1로 올라가는 거 혹시 괜찮아요? 네. 이걸로 쓰자는 거지. 그래야 산수의 계를 쓰지. 그 다음에 이제서야 제가 이 분모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2 할 거고 지금 멋대로 마이너스 2 한 거니까 뒤에 플러스 2 더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산수의 계를 쓰기 완벽한 형태가 나왔네. 앞에가 a-2고 뒤에 것도 a-2분의 1이었고 뒤에 플러스 4가 그냥 붙어있는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써보겠습니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크거나 같아 2루트 1. 그리고 뒤에 더하기 4 있으니까 그냥 더하기 4는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최소값이 나왔네요. 이거 최소값 뭐예요 지금 현재? 6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나온 m이 나왔어. 문제에서 이걸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그 m이 이미 6이라고 나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갈게. 그때의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 전피의 x좌표를 찾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산수일가에서 계속 강조했잖아. 뭘 강조했지?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을 강조했었어요. 언제 그 등호가 성립하는지. 근데 그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똑같을 때 생긴다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산수일계에 참여한 애들로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얘와 얘의 최소값이 6이었던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거는 4를 더해서 6이 나왔던 거고 원래 얘 최소값 뭐였는데? 2였던 거잖아. 그럼 등호 성립 조건에 따지면 얘도 1이고 얘도 1일 때,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 가질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한마디로 A가 뭐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A가 3일 때 성립한다고. 그게 전 P라고. 정답은 9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표기가 유리함수 표기지만 풀이가 산술기하고 섞여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유리함수 자체가 분수 형태를 항상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 6 나왔다고 해서 이거 반절, 이거 3, A, 5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실제로 산술계에 참여한 애들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645번을 한 번만 들어가 볼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근방에 웬만한 고등학교는 다 신사고 수학 교과서를 쓰거든요. 교과서에 실제로 나오는 문제고 똑같은 문제예요. B-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초등학생대로 돌아가서 생각해봐. B-A의 최소, 이게 값이 가장 작아지려면 B는 최대한 어째야 되는데 B는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그렇지. A는 최대한 그렇지. 약간 이거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1부터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겠대요. 근데 저 그래프로 해석하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리함수 그래프의 이 도막 부분이 있지. 딱 요만한 그 도막 부분이 이 그래프보다는 항상 위에 있고 얘 그래프보다는 작게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프를 조금만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마음이 잘 안 와닿으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이거 x점근선 마이너스 1, y점근선 2 나오는 거 괜찮아? k값 어떻게 나오는데 k값? 음수가 나와버리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괜찮아요? 순간적으로 x에다 0 넣어서 y좌편 계산해보니까 0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원점 진하게 그렸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건 아니고 저 딱 1부터 3까지만 그래프 그려놓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에 있는 여기 1부터 3까지만. 나머지는 그냥 지우개로 지울 거예요. 근데 이 도막 부분이 항상 y는 ax. 근데 이 y는 ax라는 이 함수의 특징 좀 말해줘. 1차 함수긴 해. 어떤 1차 함수야? 특징. 원점이 그렇지. 원점에 지나잖아요. 그럼 봐봐. 위치를 살짝 극단적으로 위로 올려볼게. 그러면 일단 A부터 분석할게. 우리가 지금 가능한 거는 가능한 A 중에 가장 큰 A를 찾는 게 목표잖아. 맞아? 근데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물리적으로 항상 y는 ax 그래프 어떤 직선보다 항상 물리적으로 위에 있으려면 제가 지금부터 그릴 이 y는 ax 이 파란색 직선이
얘들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유리함수가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유리함수가 위에 있는 거야? 당연히. 두 번째. 그쵸. 두 번째가 맞는 그림인 거죠. 야, 그러면은 이 기울기 A는 원래 작으려면 한없이 작을 수 있는데 그 작은 그래프 중에 그나마 가장 클 때가 언제야? 라고 하면 역전되진 않아야 되니까 딱 여기를 지날 때가 가장 클 때가 아니냐는 거야. 괜찮아? 얘 좌표 좀 말해봐. 이거 지금 오른쪽 끝 3이었거든요. 그럼 3, 여기다 3 실제로 대입해봐. 뭐 나오는데? 3 대입하면 4분의 6. 그러니까 한마디로 3,2분의 3 나온다는 걸까? 그럼 3,2분의 3을 여기다 넣은 그 순간에 A 값 있을 거지? 2분의 3은 3A. 이때 A 값이 뭔데? A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이 좌표를 찾아서 좌표 자체를 대입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두 번째 갈게. 이 y는 bx라는 이 직선 있잖아. 이거보다는 이 2차 함수 빨간 도막이 항상 물리적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비가 원래 한두 개냐고.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더 세워지면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초록색 중에서 그나마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가장 그나마 작을 때. 언제야? 그나마 제일 작을 때가 딱 여기를 지날 때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얘를 중간에 잡아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1부터 3인 모든 실수라고 하면 이 빨간색 그래프 모든 도막에서 성립해야 된다라고 한 거니까 자 그럼 1, 실제 대입해보면 1,1 나오는 거 괜찮죠. 그래서 y랑 x를 실제 1 넣으면 b가 뭐 나오니까? b가 1 나오니까 b는 1이었다.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냥 그 양끝점 찾아서 대입하면 나오는 게 정답인 거지. 근데 이거 또 잘못 공부한 친구들이 이거 오케이. 나중에 그림도 안 그려. 선생님이 어떻게 바꿀지도 모르면서 이거 1, 넣으면 2분의 3. 아무 데나 넣으면은 여기든 여기든 식이 똑같으니까 뭐 넣어가지고 1, 2분의 3이 아니죠. 1, 뭐 1 나올 거고 뭐 3, 뭐 2분의 3. 뭐 2분의 1 나오겠지. 그럼 아무거나 빼볼까? 그렇게 하지 마. 최소값이라고? 그럼 2분의 1에서 1을 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림 하나도 안 풀고 논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림 그려보시고 실제로 뭐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유리함수 마지막 문제입니다. 646번인데요. 함수 fx는 x분의 a 플러스 b래요. 얘 지금 특징을 보시면 x점근선은 0이고 y점근선 b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a는 0이 아니라는 뭐 조건을 또 줬어요. 자, 가조건부터 볼 건데 우리 이거 위에서 했었잖아. 이거 거대 절대값이라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그래프를 그대로 접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접어 올린 그래프는 직선 y는 2와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근데 약간 특이한 상황이죠. 분명히 이거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얘가 x점근선은 0인 상황이라 여기 x점근선이 y축인 거는 이제 명확한데 사실 y점근선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근데 가조건에 접어 올린 이후에 y는 2랑 딱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야. y점근선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약간 직관을 발휘할 수 있는 건 b는 분명히 2라는 숫자랑 관련이 있을 거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값 기호 때문에 2나 마이너스 2랑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2이거나 마이너스 2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선생님 꼭 y는 2랑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 때문에 한번 뭐 예시를 들어볼게. 이게 만약에 b가 1이었어. 2가 아니었어. 그러면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양수라고 치고 요렇게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선생님이 이거를 만약에 접어 올렸다라고 해볼게요. 절대값 기호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접어 올려. 이렇게 접어 올리고 얘는 그냥 이 상태로 두자. 그러면 얘가 y는 1이었으니까 y는 2라는 직선은 여기보다 좀 더 위에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y랑 2랑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은 안 되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이면 달라질까? 그러면 3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점근선이라서 뭐 양수라고 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를 절대값 기호 때문에 접어 올리면 요렇게 될 거잖아요. 요렇게. 근데 y는 2라는 선은 여기 어딘가 3보다 밑에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래도 어떻게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애초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y는 2랑 관련이 있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x 점근선이 0이니까 이렇게 되고 y 점근선이 만약에 플러스 2 그 자체였다. 그러면은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치고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접어 올리면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y는 2는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점근선이랑 안 만나고 얘도 점근선이랑 안 만나니까 여기 딱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심지어 꼭 이 그 자체여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닌 게 만약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였어. 그래서 뭐 양수 조건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은 접어 올리면 얘는 정확하게 여기 반대편으로 이렇게 접어 올라갈 거고 얘도 이렇게 접혀서 요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그러면 y는 이 직선은 요렇게 그리는데 역시 여기 점근선이고 여기 점근선이니까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난다 라는 걸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보고 지워보고 그려보고 지워보면서 가족권에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시고 나로 내려옵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건 뭐냐면 y는 x분의 a하고 플러스 2이던가 아니면 y는 x분의 a하고 마이너스 2던가 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y 점근선이 2나 마이너스 2였다. 근데 나 조건으로 내려오면은 f 역함수 이래요. 그럼 여러분 f 역함수 2는 여기다 2를 넣는 겁니까? 아니면 2가 나오는 x를 찾는 겁니까? 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2가 나오는 x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첫 번째는 는 2가 되는 x를 찾기에는 여기가 이 분수가 0이 돼야 되는데 아까 a 0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유리함수의 정의역에 의해서 x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럼 얘는 2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면 찾았다. b는 결국 마이너스 2였을 거고 f 역함수 2는 여기다 2를 대입을 해. 그러면 x분의 a는 4가 되고 여기 대각선끼리 자리 바꾸면 여기서 x는 4분의 a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2가 되는 x는 4분의 a인 거야. 그럼 4분의 a는 f2 빼기 1인데 여기다가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분의 a 빼기 2 나오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된다. 자, 그럼 얘를 풀면 되겠네. 양변사 곱하면 a는 2a 마이너스 12다. 따라서 a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f8의 값을 구하라네요. 그럼 x자리에 8 대입하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2.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권을 해석해서 그래프를 줄이는 거. b가 뿔마 2 중에 하나겠다라는 게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뿔마 2 중에서는 이 나의 좌변을 보고 근데 결과가 2가 되는 x가 존재하려면 플러스 2는 아니었겠다. 그래서 이 식이겠나 보다. 이렇게 해서 식을 추론해가는 과정.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함수 문제는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